그럼 먼저 KBL 이야기부터 나눠보도록 하죠. KBL은 이제 4강 플레이오프 내일부터 시작이죠? 네, 맞습니다. 내일 정규리그 1위를 차지한 서울 SK와 그리고 6강 플레이오프에서 가스공사를 힘겹게 그리고 많은 논란 끝에 꺾고 올라온 KT가 오전 3승제로 4강 플레이오프를 펼치고요. 그 다음 날부터 정규리그 2위인 창원 LG 그리고 정규리그 3위를 차지한 울산 현대모비스가 4강 플레이오프 그리고 파이널 출전권을 놓고 오전 3승제로 맞대결을 펼칩니다. 그렇습니다. SK와 KT가 먼저 내일 대결을 펼치고 그리고 이어서 LG와 현대모비스가 경기를 받을 텐데 일단은 SK와 KT 지금 올 시즌 전적은 SK가 압도적입니다. 5승 1패입니다. 5승. 네, 6번 만나서 5번 이기고 1번 패배를 할 정도고 그리고 심지어 KT 같은 경우에는 5경기 꽉 채우고 올라왔기 때문에 체력적인 맞습니다. 부담도 있을 거고요. 굉장히 체력 소모가 컸죠. 가스공사가 힘든 경기를 했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이 굉장히 큰 상태고 반면에 SK는 아주 푹 쉬었고 다만 KT가 물론 체력적인 부담은 있겠으나 어떤 경기 리듬 자체는 경기를 이제 한 경기 쉬면서 그 흐름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KT로서는 초반에 서울에서 하는 2경기 중에 한 경기를 잡는다면 그래도 해볼 희망은 한번 볼 수 있겠다.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KT가 마지막 이제 가스공사의 대결 진짜 5차전 명승부가 펼쳐지고 허운 선수의 위닝샷으로 간신히 그야말로 정말 힘겹게 올라왔는데 아까 정지욱 기자가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이렇게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렇게 멋진 위닝샷이었으면 모든 기사가 허훈의 위닝샷으로 도배가 됐어야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허훈 선수가 마지막 골을 넣었을 때 그 장면이 사실 이 플레이오프 5차전의 승부에서 마지막에 스타 플레이어가 결승골을 넣어서 시리즈가 끝난다. 아마 농구에서 볼 수 있는 최고의 마지막 엔딩 장면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허훈 선수의 그런 멋진 플레이가 별로 빛이 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심판의 콜 논란으로 인해서 온통 KT의 승리보다는 심판들의 콜 논란이 많았다. 이런 부분에서는 KT도 상당히 이기고도 불편한 승리가 됐습니다. 그렇죠. 자, 일단은 오심 논란 짚어주시죠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을 혹시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상황이 펼쳐졌었는지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차전 이야기부터 해보죠. 네, 일단 5차전에서 팬들이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3쿼터 종료 1분 여전을 남겨두고 KT의 조엘 카골랑한 선수가 공격을 해서 볼을 몰고 코트를 넘어오는데 벨랑게 선수를 제치려고 하는 와중에 볼을 흘려서 백코트 바이올레이션을 범했죠. 자, 공을 흘려서 이제 공이 그 하프라인 뒤쪽으로 넘어갔습니다. 넘어갔죠. 그래서 이걸 잡으면 백코트가 되는 거죠. 네, 잡으면 백코트 바이올레이션이 되는 건데 심판 그때 이제 그 가까운 쪽에 있던 심판 한 분이 휘슬을 약간 자신 없는 휘슬. 누군가는 들었고 누군가는 듣지 못했어요. 애매모호한 콜을 불었어요. 근데 그걸 불었을 때 카골랑안을 들었으니까 거기서 플레이를 멈췄고 근데 아무 액션이 없으니 벨랑게는 가서 볼을 가지고 레이업을 했죠. 움직여서 벨랑게가 이동했고 그래서 반대쪽에 있던 심판이 그 휘슬 소리 들었기 때문에 경기를 중단을 시키고 백코트 바이올레이션을 이제 선언을 했는데 일단 짚고 넘어갈 거는 팬들이 알아야 될 건 일단 콜이 한번 불렸기 때문에 거기서 스톱이 돼야 되는 건 맞다. 그러니까 이게 오심이든 아니든 일단 콜을 불었기 때문에 스톱이 되는데 팬들은 이미 벨랑게가 가서 골을 넣었기 때문에 이 골이 취소된 거 아니냐, 도둑질 된 거 아니냐고 하겠지만 축구에서 똑같이 오프사이드가 불려지고 심판이 오프사이드 불었는데 깃발이 올라갔는데 깃발이 올라갔는데 상대팀 수비는 하지 않고 가서 골을 넣었다고 골로 인정해주지 않잖아요. 그냥 오프사이드 상태로 가는 거지. 다만 그 오프사이드 자체가 오심이었다는 거죠. 백코트 바이올레이션을 불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데 불었다는 거. 근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좀 오해를 나서 어떤 팬분들은 이거 왜 가스공사가 가는 볼을 안 본 거냐 이렇게 하는데 일단은 첫 번째 잘못은 심판이 자기의 콜에 확신이 없이 불었다. 첫 번째 오심이. 근데 그마저도 오심이었다. 그렇죠. 그게 가장 큰 문제죠. 근데 이제 어쨌든 그게 가뜩이나 좀 가스공사 팬들 입장에서는 2차전이나 3차전에서 우리가 손해보는 콜을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5차전의 결정적인 순간 그것도 KT가 그 경기를 결과론이지만 흐름이
가스공사가 약간 7점 차인가요? 앞서가고 있다가 네. 잘 가는 흐름에서 한번 끊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다시 KT에게 역전을 이제 뒤집히는 상황을 마련하는데 그러고 보니까 이제 이게 좀 팬들이 굉장히 들끓고 있는 거죠. 반면에 KT는 억울하죠. 네. 네, KT는 게임을 잘하고 이기고도 심지어 이 판정이 오심이고 그리고 그게 골로 들어갔다는 그게 오심을 했고 그게 선언하지 않았어도 골로 들어갔다는 보장이 없는데 마치 이 점을 우리가 도둑질을 한 것처럼 비춰지니까 KT도 마음이 아프고 그러니까 결국에 이 심판의 오심으로 인해서 이게 가장 최악의 결과예요. 네. 진 팀도 억울하고 이긴 팀도 불길하고 이런 상황을 만든 심판의 콜이 근데 이 상황을 만든 게 심판의 콜이다. 네. 굉장히 최악의 결과죠. 그렇습니다. 네. 사실 그리고 만약에 이거 5차전 아까 3쿼터 종료 1분 전 상황 그 오심도 그것만으로도 문제입니다만 네. 이제 농구 팬 여러분들이 가장 답답하고 화를 내는 지점은 이 플레이오프 내내 요거 하나가 아니란 말이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더 그런 거거든요. 일단은 가스공사 팬들 입장에서는 그 이미 2차전에서 그 만공 마티안 선수가 네. 다치는 순간에 이미 감정이 이미 실렸다. 음. 다치면서 아웃이 거의 사실상 아웃이 됐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박준영 선수가 물론 고의는 아니었겠으나 어쨌든 좀 뭐 저렇게까지 파울을 해라는 동작으로 파울을 했는데 네. 그게 유파울로 불리지 않고 그냥 일반 파울로 불린 것 자체도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가스공사 팬들은 이미 감정이 입이 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3차전에서 강혁 감독이 퇴장을 당했고 근데 그 파울은 사실 퇴장을 당할 것까지는 아니었던 콜인데 제 생각에 강혁 감독은 이미 퇴장을 당할 마음을 먹고 들어간 것 같아요. 그 판정이 순간에 나는 퇴장을 한번 당해야겠다고 그 영상을 뒤에서 찍은 걸 누가 저한테 보내줬는데 네네. 그거 보면 강혁 감독은 이미 퇴장을 당할 마음을 먹고 항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감독으로서는 일종의 퍼포먼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여기에 그렇죠. 왜냐하면 본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네. 내가 퇴장을 당한 한이 있더라도 더 강력하게 그렇죠. 항의를 그러니까 해야겠다. 가뜩이나 그게 홈 경기였으니까 그쵸. 더 이제 동요가 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거의 이제 좀 KT 쪽에 치우치는 물론 의도적인 건 아니었으나 어쨌든 팬들이 보기에는 그런 치우치는 콜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5차전에서 이제 이런 결과적으로 또 마침 두 팀이 또 2점 차로 네. 승부가 끝나니까 가스공사 팬들은 굉장히 열받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참 혹시 그 김명욱 대표님도 경기 보셨나요? 네. 어떠셨나요? 네. 사실 오심 논란될 만한 경기들이었던 것 같고요. 네. 저도 좀 조심스럽지만 최소한 제가 겪어본 경험 중에서는 그래도 이러한 문제들이 한 경기에만 있었던 게 사실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그 다음 경기를 대비해서 조금 더 준비가 잘 됐어야 되지 않았나. 내부적으로도 조금 더 자신 있는 심판들을 배정을 하고 물론 그 누가 들어와도 오심은 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런 대처를 조금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큰 배움이 되는 경기들이었던 것 같고요. 사실 이 배움이라는 게 꼭 이 두 팀한테 있어서 너무 부정한 상황이었던 거죠. 좀 네. 안타깝고 그래서 정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긴 팀은 찝찝하고 진 팀은 억울하고 그렇죠. 최악이에요. 네. 근데 여기서부터 사실 중요한 거는 제가 느끼기로는 그래도 심판들에게 주어지는 뭐 벌금이나 또는 책임 이런 게 조금 더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국내 그 농구에서 심판들 벌금이 정확히 얼마 되는지는 저는 인지는 못하고 있으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공개하는 좀 체제도 생기고 하면서 이러한 책임을 좀 물어야 하지 않을까. 네. 왜냐면 이렇게 1년 내내 열심히 운동한 선수들의 맞아요. 결과가 이렇게 끝난다는 게 너무 안타깝고 아쉬운 거죠. 아마 가스공사가 가장 열받는 요소 중에 하나가 그거죠. 한 시즌을 진짜 열심히 치열하게 해왔는데 마지막 순간에 어쨌든 가스공사 입장에서 억울할 만한 상황이 심판의 콜에서 이제 비롯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이 굉장히 가스공사와 가스공사 팬들이
많이 화를 내는 이유죠. 일단 댓글에 지금 많은 분들이 지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가스공사에서 그 콜 질의한 것 중에 29개 중에 14개가 오심이었다라는 거가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오심이 완전히 빵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뭐 29개 질의에서 오심이 14개였다. 뭐 오심이 몇 개였다는 크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아 근데 절반이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네. 미국 네. 이거 제가 자꾸 미국 네. 국내 네. 농구 얘기를 하는데 미국 농구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네. NBA 같은 경우는 한 경기에 오심 아니면 노콜이 네. 15개 이하면은 네. 아주 좋은 경기라고 네. 판단을 그래요? 해요. 네, 맞아요. 아 농구가 오심이 그럼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짜잘한 것까지 다 하면 네. 노콜도 포함이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오심이라는 게 사실 불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파울이었는데 안 불린 것도 그것도 오심이거든요. 네,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NBA 사무국 같은 경우는 매 경기 끝나고 나서 모든 경기를 한 경기 한 경기 다 분석을 해요. 그래서 오심이 몇 개였는지 그리고 노콜이 몇 개였는지 네. 그런 거를 일일이 다 세서 그 보고서가 각 경기를 맡았던 심판들에게도 전해져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보고서를 써야 되는 상황도 생기고 네.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도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뭐 국내 농구에서도 그런 체제를 완벽히 입히자 이런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조금 더 이러한 횟수를 줄이기 위해서 에러를 줄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체제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게 오심이 14개가 나왔다는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오심은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물론 실수에 관대한 나라는 아니지만 지금 팬들도 오케이 오심 나올 수 있어라고 인정하는 팬들도 있을 거나 네. 다만 이게 팬들이 보기에 물론 몇몇 분들 저도 그렇고 뭐 그럴 수 있겠다 싶긴 하지만 많은 팬들이 보기에 한 팀으로 치우쳤다고 보는 시선이잖아요. 그렇죠. 그 오심이 14개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한 팀이 유리한 쪽으로 흘러가는 흐름이었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은 오심이란 거는 어쨌거나 농구 자체가 격렬한 스포츠고 공과 손을 다 쓰는 경기이기 때문에 오심이 나올 수는 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오심이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그 오심이 한쪽으로 치우친다. 그게 더 큰 문제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KBL 심판부의 그거는 그런 건 전혀 없다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실제로 노력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동안 이 방송에 나오면서 심판들의 노력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의도와 달리 그렇게 방향이 치우쳤고 그러니까 의도와는 다르지만 결과는 그거였기 때문에 팬들은 그걸 그대로 볼 수밖에 없죠. 팬들이 뭐 그걸 생각해주지 않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어쨌든 그 부분에서 좀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됐는데 2차전, 3차전, 5차전 다 이제 그런 결과가 나왔으니 팬들은 더 분개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KBL도 이 비판을 어쨌든 받아들이고는 있고 그리고 심판에 대한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근데 다만 문제는 또 반복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건데 매년 반복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번에 중징계를 받은 심판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미 한 번 받은 분이에요. 올 시즌에. 중징계를 그러니까 올 시즌에 2번 중징계 받은 분이 그분 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선이 한 번의 실수는 오케이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2번의 징계가 들어갔고 그리고 지난 시즌에도 문제가 됐던 콜을 했던 심판분이니까 댓글에는 그러니까, 이름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벌써? 그러니까 이게 개별적인 심판 개인에게도 각성이 좀 필요하긴 하다. 이게 왜냐하면 연맹에서 그러니까 구단 팀도 뭐랄까 감독이 아무리 내 철학을 얘기해도 거기서 벗어나는 선수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수들이 얼마나 여기에 이 팀에 좀 더 집중을 해주냐가 중요한데 그 선수 스스로의 자각이 중요하듯이 심판도 똑같은 플레이어라고 생각했을 때 아무리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가야 될 거야라고 노력을 해도 한두 명의 실수로 인해서 이 노력이 다 무산이 되는 게 좀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는 심판 개인의 자각이 굉장히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라는 아니 근데 중징계라고 말씀하시는데 중징계면 한 어느 정도의 처벌이라고 말하는 처벌을 받나요? 징계를 중징계라고 하면 이제 한 달 정지인데 네. 이제 지금 이제 올 시즌은 한 달이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잔여 경기 출전 정지예요. 요번에 내려진 징계는 이제 KBL에서 심판에게 내리는 중징계는 잔여 경기 한 달 출장 정지인데 지금 KBL 심판부의 그 급여가
기본급이 높지가 않습니다. 다 이제 그러니까 경기 출전 수당으로 네. 이제 많은 부분을 가져가는데 그게 한 달이 빠지면 굉장히 수입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번에 제가 정규 리그 때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플레이오프 때는 심판 한 경기당 수당이 한 70만 원 정도라고 네네. 해요. 근데 만약에 플레이오프 때 한 3번 들어가면은 벌써 70만 원 3번 210만 원인데 네. 그걸 다 못 나가. 그러면은 내 수입에 당장 지장이 생기잖아요. 직장인 월급의 거의 3분의 2가 나가는 건데. 그쵸.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심판에게 리스크가 있는 처벌이긴 하죠. 그리고 저도 느끼는 바가 네. 어떠한 한 특정적인 심판분께서 이러한 과거 히스토리가 있다 그러면은 심판부에서는 사실 그 심판을 플레이오프에 배정하는 게 맞을까요? 그쵸. 그리고 특히나 중요한 경기에 배정을 하는 게 맞는 걸까요? 그러한 과정 그 결과를 따져놓고 보면은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심판부에서는 사실 책임을 지고 개선시킬 것인가를 사실 내놓는 게 그래도 조금 옳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미국에서도 크리스 폴이랑 스캇 포스터랑 스캇 포스터. 사이가 안 좋아요. 그리고 그 크리스 폴이 되게 구체적이게 나는 스캇이랑 할 때마다 이러한 콜들을 더 많이 받는다라는 그 자료 가지고 따지거든요. 근데 사무국도 그걸 사실 무시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유난히 또 크리스 폴의 동작들을 더 볼 수도 있는 거고 꼭 그랬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사무국에서도 크리스 폴이랑 경기를 뭐 무조건 피하는 건 아니지만요. 그래도 중요한 경기나 이런 상황에서는 편파적인 편파가 의심될 수 있는 그런 거를 아예 이제 좀 없애기 위해 배제를 시키는 경우는 있죠. 그리고 뭐 NBA 파이널 같이 뭐 중요한 시리즈에도 스캇 포스터는 사실 NBA에서 제일 유명한 심판 중에 한 분이기에 경기는 보내죠. 근데 이제 뭐 크리티컬한 뭐 게임 7 배정보다는 그래도 게임 1 배정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전략적이게 다가가야 되지 않을까. 아무리 심판국에서도 이 특정 심판을 믿는다 하더라도 그죠. 이러한 과거 히스토리가 있으면은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말씀처럼 사실상 이런 이력이 있거나 혹은 사실 플레이오프는 굉장히 중요한 경기잖아요. 근데 여기에 기존에 좀 문제가 있었던 심판을 배정한 것 자체가 좀 실패다, 실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지금 뭐 계속 뭐 KBL을 편든다고 말씀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군가 개인의 실책으로 말을 해버리면은 그 사람만 자르면 되는 건데 그런다고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는 않아요. 중요한 거는 시스템을 고치고 KBL을 뜯어 고치고 심판에 대해서 그 제도와 시스템을 고쳐야 되는 거지. 자꾸 개인의 문제로 몰고 가면은 이거는 결국 이제 그 사람만 진 거라고 끝나버리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KBL에 따끔하게 얘기를 해야 되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뭐 김병욱 대표님도 그렇고 정주 기자도 그렇고 사실상 좀 더 강력한 처벌이든 혹은 이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든 이런 분야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더 맞죠.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리고 어쨌든 경기 안에서 일어난 일은 물론 패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억울합니다. 저도 만약에 제가 가스공사 관계자였다고 하면은 굉장히 항의를 많이 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다만 항의도 좀 선은 지켰으면 좋겠다. 서로의 존중은 기본이 돼야 된다. 그래서 물론 그 마음을 저는 구단 직원이었던 적은 없으니까 그 마음을 100% 이해할 수는 없겠으나 뭐 너무 좀 선을 넘은 것들도 많았다. 뭐 시리즈를 보이콧하겠다는 둥, 뭐 너네끼리 잘해보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좀 너무 선을 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서로 간에 좀 존중이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KBL도 좀 KBL 심판부도 한 번 더 교육을 좀 더 강화시키고, 그리고 심판 배정에 대해서도 한 번 더 돌아보면서 좀 재정비를 할 수 있는, 그리고 4강 플레이오프에서는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근데 진짜 이거 문제에 관해서는 혹시나 이게 그냥 이러고 나서 뭐 이제 4강 플레이오프 진행되고 또 결승전 챔피언 결승전 진행되고 하면서 이제
그냥 또 묻혀버리는 일은 맞아요. 절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맞아요. 사후에라도 이번 시즌이 끝나고 나서라도 그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네. 다음 시즌까지 네. 그 사이에 그 완벽한 대책과 여러 가지 좀 그런 것들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KBL 측에서도 왜 KBL에서는 사과하지 않나요? 라는 말을 하는데 KBL에서도 공식 입장을 내놔야 된다고 봐요. 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이 좀 지금은 어쨌든 언론들이 전화를 해서 언론에 전화를 해서 언론 기사를 통해서 나가는 건데 KBL 공식 입장을 한 번쯤 내보는 것은 일단 어쨌든 처벌을 하겠다는 것도 지금 보도를 통해 나간 거지 KBL이 입장문을 발표한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KBL 입장문도 좀 필요할 것 같고 전체적으로 좀 그런 부분에서 팬들 가려운 부분을 좀 긁어줬으면 하는 마음. 네. 결론적으로 많은 팬분들이 지금 우려하는 그 심판분께서 다음 시리즈들 그리고 챔피언 결정전까지 사실 KBL 측에서는 내보내지 않는 게 그게 뭐 징계라면서요. 네. 근데 아무래도 저기에 그 김상식 감독 얘기하기는데 김상식 감독은 좀 말이 안 돼요. 김상식 감독 퇴장 건은 왜냐면 김상식 감독은 그때 선수가 옷 잡는 걸 못 봤어요. 뒤에서 그걸 보고 얘기한 선수를 갖고 항의한 그 얘기를 듣고 항의한 거라서 김상식 감독은 그날 퇴장당할 생각하고 나온 겁니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정지욱 기자가 한 이야기를 두고 자꾸 이제 심판 편을 든다. 되게 그렇게 하시는데 사실 심판 편 왜냐면은 저희는 이제 방송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이니까 좀 정제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사실 시원하게 욕하면 네. 좋죠. 기분도 네. 좋고 이제 진짜 이게 수준 이하지 않냐 뭐 이런 얘기하면 다 할 수 있는데 그거보다는 여러분들에게 네. 얘기 못한 부분 너무 많은데 네. 제가 다 얘기할 수는 없고 네. 너무 지저분해서 그러니까 그래서 뭐 네. 방송 전이나 후에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해서 저도 알고 있는데 정지욱 기자가 하는 논점은 사실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쳐 먹어야 된다. 네. 그러려면은 이 심판들한테 자꾸 이렇게 푸시를 하고 이 사람들이 하는 걸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 거지. 그게 아니라면은 아예 싹 다 잘라버리고 마음 같아서는 싹 다 잘라버리고 아예 한 20명 정도 심판 수입해 와서 싹 넣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일단 현실적인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일단은 얘네들 갖고 안 되는 사람들 갖고 잘해보자라는 게 제가 이해하고 있는 정지욱 기자의 포지션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아무튼간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스포츠가 스포츠일 수 있는 거는 룰이 있고 그 룰이라는 제한된 조건 안에서 선수들이 갈고 닦은 기량을 뽐내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승부를 펼치고. 근데 애초에 룰이 무너지면은 경기 자체가 인정이 안 되는 건데 저는 그래서 이거에서 저는 굉장히 기분 나쁘고 좀 마음에 안 들거든요, 사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이런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피하지 않고 분명히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네. 그 부분만큼은 저희가 명확하게 하고 그리고 말씀 중에 아까 지금 아이디 이게 콜론님께서 5,000원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신선우, 이민영, 유도훈, 경질, 용산 마피아, 보이지 않는 손, 돌아가면 용무는 불쌍한 세계 체스말들과 마지막 해결사 윤영은 아니길 바랍니다. 아니길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치지직으로도 지금 슈퍼챗을 보내주신 것 같은데요. 크리스 1084님께서 이번 시리즈가 이상한 점은 5경기 동안 이게 한 번이 아니었다는 거죠. 5차전 내내 이었습니다. 근데 맞아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사실 댓글에서 다 화가 나신 거예요. 저도 화가 났고 아니 2차전 한 번 그랬어도 그것만 해도 욕먹을 일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이 5차전 내내가 아니라 여기서 단 한 번의 실수도 사실상 팬들 입장에서 기분이 나쁜 거죠. 네.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경기 내내 뭐 5경기 내내가 아니라 100번 양보해서 3경기 내내 펼쳐졌다고 해도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애초에 말이 안 되잖아. 스포츠에서 심판이 개판이면은 할 맛이 나겠어요? 그렇죠. 네. 그럼요. 네. 근데 약간 보면서도 좀 짜증 많이 날 것 같아요. 저도. 맞아요. 일단은 이런 얘기가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물고 늘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영 찝찝한 기분으로 KT가 이제 SK가 맞대결을 펼치게 되는데 뭐 간략하게 얘기하도록 하죠.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시즌 전적은 SK가 5승 1패로 압도적으로 유리한 상황이고 KT는 지금 체력적인 부담도 많이 커진 상황입니다. SK가 많이 유리하겠죠? 일단은 그게 데이터상으로도 많이 나오는데요. 네. KT가 실점 조금 낮은 거, 그 리바운드 살짝 앞서는 거 말고는 데이터에서 이기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하나도 요소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데이터상으로도
이게 잘 드러나고 있고 그리고 지금 5승 1패 두 팀이 전적이 5승 1패인데 KT가 이긴 게 1라운드에 77대 75 2점 차로 이긴 거예요. 80 그리고 6경기를 하는 동안 80점대 득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SK 상대로. 반면에 이제 SK는 그러니까 KT가 SK를 이길 구석 자체가 현재로서는 찾기가 사실상 어려운 상태다. 네. 데이터상으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1, 2차전 SK 홈구장에서 펼쳐진다고 했는데 진짜 여기서 단 1승도 못 건진다면은 쉽지 않겠네요. 일단 데이터상으로는 1승도 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요? 심지어 거기다가 감독의 역량 차이도 조금 있죠. 네, 이거 전희철 감독이 워낙 이런 부분에서 준비가 잘 돼 있는 감독이고 네. 실패도 해보고 성공도 해본 감독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희철 감독 성향상 굉장히 잘 준비를 했을 거고 네. 4강 플레이오프를 다만 1차전이 조금 SK도 버거울 거긴 합니다. 왜냐하면 4강 직행하는 팀들의 대부분의 가장 어려워하는 점이 첫 경기 1쿼터 그때 좀 기선을 바로 잡아야 되는데 오히려 경기력이 좀 오래 쉬었기 때문에 경기력이 올라오지 않으면 그 리듬을 잠깐 뺏길 경우에 좀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신경을 많이 쓸 것 같고 아마 내일도 경기 시작하기 전에 기자들과 브리핑할 때 그 얘기를 분명히 할 것 같아요. 네. 보통 그리고 통계적으로도 그 올해 신 팀들이 1차전에서는 아무래도 많이 쉬었고 네. 연습 경기만 잘 챙겼더라면은 그 스코어 격차도 많이 나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 예상은 그래도 SK가 큰 점수 차로 1차전은 그래도 가져가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농구가주아님이 슈퍼챗 보내주시면서 전성현, 두경민 선수의 몸 상태는 어떤가요?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현재로서는 경기에 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 선수들이 주축으로 활약할 만한 그 경기력을 뽐낼 수 있느냐. 특히 조상현 감독이 검증에 검증을 굉장히 많이 거치는 감독인데 아마 이 선수를 길게 쓰지는 않을 것 같고 승부처는 혹시나 위기 상황이 올 때 그 상황을 풀어줄 수 있는 역할을 맡길 것 같긴 합니다. 네. 자, 그래서 뭐 지금까지 데이터가 보여준 혹은 이제 전적이 보여주는 예측은 SK가 많이 우세하지 않을까라는 것 같고요. 나머지 4강전의 한 축 현대모비스와 LG 대결인데 여기가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여기가 여러 가지로 얘기거리도 많고 그리고 시즌 전적에서도 굉장히 접전을 펼쳤었고 사실 SK, KT는 약간 싱겁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이 지배적인 반면에 여기는 누가 이기겠다라고 섣불리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시리즈 전적도 3승 3패로 팽팽해요. 네, 맞습니다. 3승 3패로 팽팽하고 네. 1라운드부터 3라운드까지는 모비스가 이기고 4라운드부터 6라운드까지는 LG가 이겼는데 그리고 거기에는 5라운드 때 LG가 말도 안 되는 승부를 펼쳐서 연장 가서 이긴 경기가 한 번 있죠. 그럼 그리고 6경기 중에 4경기가 10점 차 이내 승부였고 여러 가지 면에서 접전이 예상되는 승부입니다. 네. 그리고 아무래도 쌍둥이 감독님들이시니까 서로를 그만큼 잘 알고 잘 준비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둘이 연락할까요 서로? 둘이 원래도 연락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원래도 연락. 원래 쌍둥이들은 진짜 안 친해요. 별로 안 친해요. 네. 저도 이제 동창 중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네. 일란성 그것도 네. 똑같이 생긴 똑같이 전상현 조상현 조동현처럼. 근데 둘 다 진짜 안 친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안 친해요. 근데 네. 오히려 감독하면서는 조금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감독하면서는 좀 서로 왜냐하면 서로의 마음을 좀 아픈 부분을 잘 알고 힘든 부분을 잘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감독 대선은 좀 얘기를 좀 잘하는 것 같고 두 감독 다 특징은 앓는 소리를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앓는 소리 굉장히 많이 하던데 그런 부분에서도 좀 기자들에게도 재밌는 왜냐하면 두 감독의 캐릭터가 그 친한 기자들도 많고 캐릭터를 확실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앓는 소리들도 들어가면서 취재하는 맛이 있을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까만 토깽이님이 오늘 기사에 조동현 감독님 보고 개소리하지 말라고 했다고. 그럼 맞아요 진짜? 아 그래요? 저 그 아침에 그 기사 못 봤는데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런 소리 많이 해요. 서로 저런 소리 많이 해. 그러니까 그때 LG가 제가 전에 LG가 시즌 막바지에 좀 분위기가 좋길래 조상현 감독 그때 한번 만났더니 얼굴이 좋아요. 이제 좀 살만하네. 했더니 야, 좀 살만한 순간도 있어야지. 조동현 봐라. 이거 그때가 이제
그 말도 안 되는 역전승을 했을 때요. 네. 제가 그리고 거기다 저기 뭐야 형제를 이겼으면 더 기분 좋겠네. 그리고 엄청 조동현 막 넘어지고 막 난리 났었거든요. 네. 그랬더니 그 전에 조동현이 자기 30점을 짓밟은 적이 있다. 그때 한 번을 안 봐주고 네. 짓밟길래 네. 이번에 이렇게 한 번 이길만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네. 서로 좀 서로 간에 약간 재미있는 티키타카도 좀 기대가 됩니다. 네. 이재범 기자 기사라고 하네요. 아 그래요? 네. 못 봤네요. 자, 댓글창 꺼졌습니다. 켜주십시오. 네. 네. 아, 그리고 아까 그 누가 댓글 썼는데 90년대 방송 같았으면은 그 조상현 조정현 어머니 가서 인터뷰했을 거라고 누가 이긴 거냐고. 진짜 옛날에 진짜 그랬죠. 가서. 유니폼도 막 아, 반반. 맞아요. 네. 아, 그리고 저 지금 사실 채팅창 보면서 굉장히 아쉬운 게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농구 방송을 시작한 지가 이제 한 2달? 좀 됐나요? 그때 이제 저희끼리는 뭐 손대원 기자, 뭐 조현희 위원한테 다 얘기했지만 농구 팬들은 착하다. 막 이제 댓글에서도 되게 선풀만 달리고 서로 되게 막 재밌었다, 뭐 이것저것 했는데 50 나오니까 지금 싸우잖아 댓글에서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이 착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팬 여러분들도 좀 서로 존중해주셨으면 서로 뭐 네. 생각이 있는 거고 당연히 가스공사 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러실 수 있죠. 저도 이해합니다. 그리고 또 KT 팬들 입장에서 나를 억울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서로 좀 존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 사실 이제 저희 농구 배구하면서 농구 팬들이랑 배구 팬들은 진짜 착하다 뭐 이랬거든요. 딴 데는 딴 팬들은 좀 무서운 면이 있어. 거기는 자기 욕하도 안 하는데 막 편파한다고. 축구 팬들 예, 막 그런 분들 계시긴 한데 참 이런 사람들마저 싸우게 만드는 컵을 진짜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예. 진짜 좀 이러니까 인기가 없지. 진짜 짜칩니다 진짜. 맞아요. 예. 아무튼 그러면은 요 질문을 마지막으로 일단 그 KBL 4강 플레이오프는 넘어가도록 하죠. 두 분께서는 어느 팀의 우세를 점치시나요? 제가 먼저요? 네. 네. 저는 그냥 냉정하게 보면 LG가 이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시즌 개막하기 전부터 현대모비스가 우승을 하지 않겠냐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현대모비스의 승리를 지금 그게 LG 잠바 입고 할 소리입니까? 트윈스잖아요. 네. 근데 제가 왜 그 부분을 보냐면 요거는 모비스의 승리 숀농에게 달렸다. 숀농이 얼만큼 그 경기에 대한 몰입도를 보여주느냐. 그 몰입도를 보여줬을 때 얼마나 무서운지를 6강 플레이오프에서 보여줬잖아요. 근데 그걸 아센 마라이 상대로도 할 수 있느냐. 그게 굉장히 관건이 있고 만약에 숀농이 그 정도의 집중력, 몰입도를 보여준다면 이거는 나중에 챔피언전에 가서 SK도 부담이 될 정도다. 그래서 숀농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현대모비스의 좀 양상이 달라지지 않을까. 근데 정직 기자의 저주 나왔습니다. 저 요즘에 엄청 틀려요. 맞아요. 그래? 네. 정직 기자의 저주 나왔습니다. 저 요즘에 엄청 틀려. 네. 맞아요. 죽겠어 아주. 조현이한테 옮은 거야. 그런가? 조현일이 KBL은 잘 맞추고 네. NBA 맨날 틀리잖아요 요새. 엄청 그게 죽겠어, 일로 옮았네. 죽겠어.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 대표님은요? 저는 SK하고 모비스가 결승전에서 만날 것 같고요. 그럼 두 분 다 모비스네? 네. 그리고 결승전 깔끔하게 SK가 가져갈 것 같습니다. 아니 매롱님이 숑놈 상남동 빅맨한테 맡길 상남동 빅맨이 아센 마대고. 그래요? 자, 내일부터 플레이오프 4강전 시작됩니다. 부디 제발 이번 4강전부터 결승까지 단 한 번도 오심 논란이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KBL은 저희 이거 뭐 구단 관계자들 KBL 분들도 많이 본다면서요, 저희 방송. 이번 시즌이 끝나도 이거에 대해서는 팬들의 질의와 응답에 분명히 이제 답을 해야 된다. 그 대책을 내놔야 된다. 라는 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마음은 저는 사실 LG가 한번 우승하긴 했으면 좋겠어요. 현대모비스가 어쨌든 시즌 전부터 현대모비스가 우승할 것 같다고 예상을 했으니까 하는 건데 LG가 우승 한 번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이번에 찬스 왔을 때 뭐 우승 한번 해서 멋있게 좀 LG 트윈스 우승했을 때 얼마나 여기저기 막 돈도 많이 풀고 팬들도 좋아했잖아요. 그러니까 창원 팬들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팬들에게 한번 우승의 기쁨을 줬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에요. 이게 농구 기자로서는 그런 팀들이 한번 우승을 해줘야 우승을 한번 해줘야 이 판이 더 활기를 띠기 때문에 LG 세이커스도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저도 LG의
LG 팬입니다. LG 응원합니다. 네. 롯데 자이언츠. 가시죠. 스포츠 플러스 한정의 무대 스포츠 플러스 인터넷 없이